그 구술을 볼 때 보통 규격 2문제 40점, 뭐 지도 방법 2문제 40점, 태도 20점, 그리고 평가 기준은 70점 이상을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몇 번 더 본다고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네네네. 조금 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실기가 그날 실기를 보고 합격이라고 통보가 되면 대기실에 있다가 한 명씩 구술실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도 심판이 3명이 평가하시는 분이 3분이 앉아 계시고 단독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눈앞에 한 100문제씩 5통이 들어있는 통이 이렇게 있어요. 100문제씩. 예, 색깔별로. 그러면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심사위원이 뭐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5개를 내 마음대로 뽑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5개를 딱 뽑으면 그거를 펴서 문제를 읽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식이에요. 1번 탁구 용어, 그다음에 스트로크는 어떻게 하는지 뭐 기술에 대한 거, 경기 규칙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심판, 뭐 생활체육 이런 식으로 분류를 나눠서 5가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출력한 건 아니나 이걸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다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료가 있는가 봐요. 탁구에 대해서 뭐 생활체육이란 무엇이냐, 자잘딱 뭐 화핸드 쫙, 뭐 경기 규칙 쫙 이렇게 그걸 이렇게 출력을 해서 그걸 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럼 지영이님 어떻게 손에 넣으셨어요? 이거를 네. 전년도 시험 본 사람들한테 자료를 구하기도 했고 아니면 교재를 사면 뒷부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생활체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가 된 조그만한 부록 책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외웠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일일이 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카페 같은 데 올라오는 건가? 자료가? 개인 카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뭐 예를 들어 그 주최하는데 대한체육회나 KSPO나 이런 그런데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같은데요? 예를 들어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거기서 줄 거 아니에요, 정보를? 그런 걸 외우는 거예요. 그럼 시험 이제 실기를 붙어야지 구술 시험을 보잖아요. 네. 구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통은 3월에 이론 시험이 있고 4월에 실기 시험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술도 아예 처음에 이론을 할 때 같이 해야 돼요. 보통의 실기 시험 보세요? 예.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필기를 붙고 그 다음에 실기 준비를 하고 실기를 하면서 뭐 구술 그거야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몇 번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은 금방 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외워서 막 하는 대답보다는 이것도 그냥 실기하고 똑같이 실기는 알고 있는 걸 몸으로 하는 거고 구술은 알고 있는 걸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다를 준비를 하려면 처음에 시험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었을 그 당시부터 이론을 할 때 이론 공부는 이론 공부고 실기는 실기하면서 이걸 구술로 자기가 입으로 풀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니까 같이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안 그러고 이거를 닥쳐서 뭐 한 달이나 보름을 남겨놓고 몇 번 읽고 이렇게 가서는 거기서 딱 질문지를 봤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올까. 그럼 지영이는 딱 문제를 뽑으셨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백드라이브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그렇게 또 의 지도 요령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상대가 이런 서브를 넣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최근 막 조명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조명의 밝기 이런 거? 예를 들어 조명의 밝기, 탁구대의 규격 이건 완전히 쉬운 문제고 실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상대가 뭐 공격 선수다. 그래서 이런 서브를 넣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리시브를 하는 그런 걸 설명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실기를 붙어서 구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를
구체적으로 연습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달달달 외우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어떻게 손에 넣어서 네, 그 자료를 자료를 달달달 외우는 게 맞고 이제 외우다 보면 요령이 좀 생기는데 가장 쉬운 예로 이렇게 공통 생활체육이라고 네. 모든 생활체육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다 외워야 할 게 두께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생활체육이란 생활체육의 필요성, 구성 요소, 뭐 개념 이게 엄청 많은데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도 않고 그 말인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5통 중에 네. 이거는 딱 한 통밖에 없단 말이에요. 5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요령이 그냥 생활체육에 대해서만 두리뭉실하게 아무거나 대답을 하면 얘는 그냥 되는 거예요. 요령이. 그래요? 약간 비슷비슷하게. 예. 이게 그냥 거기에 문제는 100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100문제. 별의별 문제가 다 있겠죠. 예.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틀려도 자신 있게 자, 생활체육이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것입니다. 딱 그냥 그러면 그냥 100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생활체육 어떤 지도법이나 이런 거에 관한 문제 통해서는 약간 질문이 모여도 대답을 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비슷해 그냥 일반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삶의 질을 향상을 그죠. 위해서 뭐 그렇게 뭐 공정하고 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건 네,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틀려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 네네네. 이제 예를 들어 경기 규칙 같은 경우에는 틀리면 감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경기 촉진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했는데 그런 건 잘 알아요. 룰을 딱딱딱딱딱 알아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룰이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른 것도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안 되지.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맞는 답을 하는지, 자 조금 틀렸는지, 목소리는 작은지, 뭐 눈빛은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해하는지 이런 거에 감점이 있으니까 첫째는 틀려도 생각이 안 나도 자신 있게 일반 우리가 면접 보러 가는 것처럼 자신 있게 그냥 또박또박 이거든 저거든 갖다 붙이는 게 1번이고 근데 규칙은 근데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야겠어요. 예. 그건 따로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 규칙이나 규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하고 팁이 그러면 그 2개는 이제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하는 거 지도 방법 기술에 대해서 지도를 설명하는 것도 그 딱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화는 이렇게 해야 한다, 백은 이렇게 한다. 근데 이는 더 진화가 된다는 걸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지영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만약에 제자로 삼아서 기술 시험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만약에. 그리고 이제 제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시킬 것 같으세요? 그거. 구술 부분만? 네. 예를 들어 필기 시험은 책이 있고 문제지가 있어서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이해하면 돼요. 실기는 뭐 꾸준히 몸으로 하는 거니까 꾸준히 하면 돼요. 네. 구술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책 읽듯이 잡지 읽듯이 읽는데 적어도 5번 이상은 읽어야지 않을까. 근데 제가 주변에 같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아까 말했듯이 필기 본 다음에 실기 준비하고 그러고 며칠 남겨놓고 뭐 그까이 거 뭐 읽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실기에서 붙고 구술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신가요?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정확한 거는 그분들이 어진간하면 실기까지 붙었으면 구술도 뭐 붙여주지 않겠냐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제재가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자료를 5번 정도는 보고 하는 거? 그게 팁인가요? 적어도. 그리고 사실은 이걸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탁구를 치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상식이나 기본을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보면 서브는 16cm 이상을 띄워야 하는구나. 뭐 땀은 아무 때나 닦는 게 아니고 뭐 6점마다 닦는구나. 뭐 그런 걸 알면 굉장히 큰 도움이고 이 정도는 알고 그래도 내가 내 운동을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준비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도전해보는 게 참 좋네요. 네, 예. 실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창피했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뭐 내가 몇 년 쳤는데 내가 몇 분데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여기를 봐보니까 근데 이거는 생활체육인들이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아. 우리는 전문의는 아니에요. 네. 운동 선수도 아니고 선수를 할 것도 아니고 선수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다 그냥 말 그대로 생활체육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욕심이 생겨서 부스가 올라가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 보려고 하는 거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하는 게 생활체육의 기본 목적 자체가 여러 사람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즐겁게 생활을 해서 뭐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 증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승부를 목적으로 막 이기고 지고 막 향상이 되고 메달을 따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해야 이게 실기도 그렇고 구슬도 그렇고 조금 그 원래 개념 이 사람들이 이걸 하려는 자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구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구슬도 쉽게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렵군요. 네. 예를 들어 필기가 한 30%, 실기가 50%, 구슬이 20%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